안녕하세요. 한밭대학교 김태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논리와 명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라는 단어는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누구의 말이 논리적이다, 누구의 말은 논리적이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사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명제라는 단어는 우리가 대학교에서 이렇게 다시 듣게 됐죠. 아마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배웠는지 제가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확실한 거는 고등학교 때 명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조건 명제에 대해서 많이 배우면서 어떤 명제의 역, 이, 대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저도 어렴풋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산수학이라는 과목을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서 처음에 이렇게 접하는 단어와 명칭들이 낯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수학과 약간은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대학 생활을 해가면서 공학도로서 개발자로서 성장해 나갈 때 꼭 필요한 수학적인 개념들을 다루는 과목이니까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이론 과목이라서 지루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집중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번이라도 교재를 펴보신 학생은 이게 어떤 순서로 목차가 되어 있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렇게 교재에서는 현재 챕터 2로 나와 있고요. 이제 2.1, 2.2 등등 각각의 서브 챕터들을 이런 식으로 학습 목표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를 마치고서는 다음 적혀 있는 학습 목표, 즉 각 용어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면은 강의를 잘 들었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논리와 명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각각의 정의가 어떻게 되고 있고 논리라는 것은 어떻게 나뉘고 있고 또 명제가 무엇인지 정확한 정의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명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순 명제라고 해서 간단한 명제들을 배울 겁니다만 어떤 명제와 명제들을 연결해주는 다양한 연산자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 연산자들을 논리 연산자 그리고 논리 연산자를 이용해서 명제를 합치는 작업을 논리 연산을 한다라고 하는데 크게 6개, 6개의 논리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런 연산자를 통해서 새로 생성된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진리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는지 다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은 특이한 명제들이 있어요. 항진 명제와 모순 명제라는 단어가 이렇게 튀어나오는데요. 뭐 단어가 낯설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첫 번째 같은 항진 명제 같은 경우는 항상 참이라는 값을 나타내는 명제가 되겠고요. 모순 명제는 언제나 거짓, false를 반환하는 명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논리적으로 동치다 라는 말은 뭐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명제나 수학이나 이런 것들의 표현 방식이 다르지만 의미를 살펴보니까 두 개는 같은 의미를 내포할 때 논리적으로 동치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논리적인 동치 명제들을 어떤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배우고요. 그리고 추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주어진 사실을 기반해서 어떤 새로운 사실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실마리를 가지고서 잘 해결되지 않는 것을 해결하고자 할 때, 즉 실마리를 가지고서 계속 추론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도 방탈출 게임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한 번이라도 가신 분은 아실 겁니다. 방에 있는 힌트들은 하나씩 획득한 다음에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서 참인 어떤 새로운 정보를 찾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추론을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딱딱하지만 이론적으로 이걸 어떻게 증명하고 보여주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수러 논리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수러는 우리가 서술어 할 때 그 수러가 되겠습니다. 어떤 것을 설명하는 그런 단어가 되는데요. 우리가 요 앞에 있는 내용을 다룰 때에는 기본적으로는 명제, 논리라는 것을 다룹니다.
즉 논리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만 명제 논리와 수로 논리로 이제 나뉠 수가 있고요. 이제 수로 논리는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참고짓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명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낯설 수도 있지만 오늘은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 강의에서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씩 뎁스 있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아이패드를 이용해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수학 과목이고 이론 과목이기 때문에 예제를 중간중간에 많이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제 풀이를 같이 할 테니까 뭐 강의를 보시면서 하나하나 따라가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먼저 논리와 명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럴 때 항상 구글링을 먼저 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게 정따가 빠졌네요. 그래서 논리학이라고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구글링을 하면은 거의 첫 번째 바로 나오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논리 및 그것과 관련된 구성과 원리들을 분석하고 체계화하는 학문이라고 이렇게 적혀놨는데 사실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조금은 쉬운 문장을 가져왔습니다. 정당한 논증, 곧 추론과 증명의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일반적으로는 논증의 학문이라고 정의를 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즉 어떤 주어진 정보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통해서 추론을 하고 증명을 하고 어떤 것이 타당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사고한다,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라는 단어에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말은 주어진 문제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판단하고 전달하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생각을 조금 스마트하게 하고 뭐 똑똑해 보이고 이런 거 자체가 논리적이라고 얘기하진 않겠죠.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고요. 그러한 것에는 항상 근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지를 다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리와 명제, 특히 명제 같은 부분은 뭐 컴퓨터 관련 학문이나 공학 그리고 이런 분야에서 폭넓게 응용이 됩니다. 특히 여기 알고리즘 설계 그리고 디지털 논리 회로 설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볼드체로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학년을 진학함에 따라서 이러한 전공 과목들을 듣게 될 겁니다. 특히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또 제가 나중에 다시 강의를 하게 될 건데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어진 문제가 있을 거예요. 문제가 있고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론을 공부하는 그러한 과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주어진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는 어떤 개발자의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A라는 개발자는 1번이라는 논리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2번이라는 개발자는 B라는 개발자는 2번이라는 솔루션을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자체를 이제 근거 있고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서술을 할 수 있어야지 탄탄한 알고리즘이 개발이 되는 것이고요. 남들한테 본인이 개발한 알고리즘을 전달할 때도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후에 나중에 어떤 것을 설계하거나 검증하거나 이럴 때 논리적으로 즉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훈련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목차를 설명드릴 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논리는 일반적으로 명제 논리와 수로 논리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명제 논리라 하는 것은 주어와 수어를 구분하지 않고 문장 전체를 하나의 식으로 처리해서 참 또는 거짓으로 판별하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즉 주어진 문장이 있으면은 이것을 듣고서 이것은 참이야,
아니야, 이것은 거짓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은 그것은 바로 명제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참거짓으로 판단하기 애매한데? 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것은 바로 명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제에 대해서는 뒷페이지에 다시 나오니까 일단은 논리의 구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수로 논리가 되겠습니다. 수로 논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는 주어와 수어를 구분하지 않고 문장 전체를 본다고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주어와 수어로 구분하여 참 또는 거짓을 판별하는 법칙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한 번에 이해가 가시는 학생이라면은 정말 신기한 학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저도 이것도 다시 궁금해가지고 구글링을 하고서 위키피디아에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글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명제에 존재하는 일단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래서 주어와 수어의 구조로부터 주어가 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한정 기호를 사용하는 논리이다 라고 적어 놨습니다. 사실 이거를 보고서도 한 번에 이해가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되게 낯선 단어들이 많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이렇게 크게 기억만 하고 갑시다. 논리라는 것은 일단 명제 논리와 수로 논리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명제라는 것은 참 거짓을 한 번에 판단을 할 수 있는 문장이 되겠고요. 수로 논리에서는 이제 명제는 명제인데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 조건이 함께 있어야지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복잡하게 정의가 되고 있는데 요것에 대해서는 가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잠시 잊어도 괜찮고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명제 논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명제. 요거는 이제 영어도 같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proposition이라고 해가지고 꽤나 많이 쓰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명제라는 단어는 꼭 정의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은 참이나 거짓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수학적 식으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제는 통상 영문 소문자 PQR 등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뭐 P이면 Q이다, 뭐 Q이면 R이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P는 R이다. 이런 식으로 조건 명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추론을 했던 기억도 있을 겁니다. 이때 사용했던 기호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PQR 지금 설명한 것들이 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명제라는 것은 이렇게 일단 소문자로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 챕터에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우리가 집합 같은 경우는 뭐 PQR 이런 식으로 대문자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일단 명제는 우리가 소문자로 표현한다고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제가 참 또는 거짓의 값을 가질 때 그 값이 바로 명제의 진리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루스 밸류라고 얘기는 하지만 일단 보통은 한글로 진리값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명제의 진리값은 참일 때는 t 혹은 true 그리고 거짓일 때 f 혹은 false라고 각각 표시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어떤 주어진 명제에 따라서 진리표 를 그리는 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뒤에서도 하나하나 소개를 다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때마다 이제 true, fals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명제는 true와 false의 두 가지의 진리값만을 가지므로 이진 논리라고도 불리웁니다. 우리가 C 언어를 배울 때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때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if문이 있고요. 혹은 for가 있는데 for문도 있는데 뭐 조건식이 여기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while문도 뭐 적당한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항상 어떤 논리연산이나 관계연산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논리연산은 뭐 AND 연산, OR 연산,
not 연산. 그리고 관계연산 같은 경우는 같다, 같지 않다, 그리고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와 같은 부등호 혹은 이퀄 사인들 이런 것들이 관계연산이 됐는데요. 이런 연산들의 결과를 가지고서 어떤 연산의 결과가 참일 경우에 true일 경우에 while문이 동작하게끔 혹은 요게 참일 경우에 if문이 동작하게끔 조건이 참일 때까지 반복문이 동작하게끔 이런 식으로 코딩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사실 우리가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연산의 결과들은 true 혹은 false라고 항상 말씀드렸고요. true는 우리가 이제 디지털 도메인에서 1이라는 값으로 표현이 되고 false라는 것은 0이라는 값으로 표현이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렇게 바이너리 값, 이진값만을 가졌었는데요. 결국 명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사고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하나의 명제가 이렇게 존재하면은 이 명제는 true 값이나 false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제가 만약에 P1, P2, P3, Pn개가 있으면은 이때 모든 명제로부터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이제 2의 n제곱개의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하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당장 말씀드릴 얘기는 아니지만 나중에 합성 명제 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내가 튀어나올 거예요. 아무튼 명제는 이렇게 true, false 두 가지 결과만을 낼 수가 있다라고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예제를 한번 가져와 보기도 했고 응용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제 같은 경우는 다음의 문장이나 식에서 명제를 찾아보고 명제인 경우에 명제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그것의 진리값을 판별하시오. 즉 true인지 false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 같은 경우는 28은 4의 배수이다. 이 문장을 보고서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번 문장은 일단 명제가 맞습니다. 명제가 맞고요. 명제가 맞으니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28은 4의 배수가 맞으니까 이것은 참인 명제가 됩니다. 그리고 2는 소수이다. 2는 소수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명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도 당연히 참인 명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 프로그래밍은 재미있다. 갑자기 또 C 프로그래밍이라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놀라는 학생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요 재미있다. 명제입니까? 요거는 되게 학생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명제가 아닙니다. 명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참이니 거짓이니 판단할 가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예제 같은 경우는 다음의 문장들은 모두 명제입니다. 명제인데 명제들의 참 거짓을 판단해 달라고 했습니다. 3 곱하기 3은 홀수이다. 이것은 참이죠. 3 곱하기 3은 9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참인 명제가 되고요. 17 나누기 13은 무리수이다. 그러면 이제 무리수라는 정의를 알아야지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리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이제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무리수는 반대겠죠. 분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수를 무리수라고 합니다. 근데 17 나누기 13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수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리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리수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거짓인 명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유채꽃은 노란색이다. 뭐 유채꽃을 한 번이라도 관찰해 보시거나 책으로 보시거나 유튜브로 보신 분은 유채꽃 하면은 노란색이다 라는 것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참인 명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문장이 주어졌을 때 참거짓을 판단할 수가 있으면 일단 명제가 되고요. 이런 거죠. 명제가 되고요. 그 명제에서도 이제 다시 한번 참거짓을 구분해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하나의 문장이나 식을 가지고서 명제를 구성을 했었죠.
아까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러한 명제를 바로 단순 명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simple proposition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마주하는 다양한 문장들은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여러 개의 문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 개의 단순 명제들이 논리 연산자들로 연결되어 만들어진 명제를 합성 명제라고 부릅니다. 합성 명제는 composition, proposition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합성 명제의 진리값, 즉 우리는 어떤 명제가 주어져 있으면은 요 truth value를 구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 명제를 구성하는 단순 명제의 진리값과 즉 어떤 합성 명제를 구성하는 P, Q, R 다양한 명제들이 있겠죠. 단순 명제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의 진리값과 이것들을 이제 연결하는 논리 연산자의 특성에 따라서 값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논리 연산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P and Q, P OR Q, 그리고 P XOR Q 등등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 조금씩 자세히 말씀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은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 배운 적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합성 명제의 진리값은 기본적으로는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항 연산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간단해 보이긴 하는데 뭐 이렇게 뭐 이런 명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이렇게 꼬아서 설명이 되어 있으면은 단순히 딱 봐가지고 한눈에 참거짓을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진리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진리표를 사용하여 단계적으로 연산 후 최종 진리값을 계산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P랑 Q가 두 가지 이렇게 명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각각의 단순 명제는 이진 논리를 가진다고 했죠. 그래서 true나 false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두 개의 명제가 있으면 총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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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false, true, 그리고 false, false 이렇게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기반으로 해서 뭐 not p를 먼저 구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not p와 뭐 q와의 and 연산의 결과를 또 구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주어진 걸 가지고 또 주어진 P와 O와 연산의 결과를 구하게 될 거고요. 최종 결과를 not 연산을 통해서 뒤집는 것도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어떤 진리값을 갖는다라고 표에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서 어떤 합성 명제의 참고짓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음에 예제를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합시다. 다음의 명제들을 단순 명제와 합성 명제로 구분하시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컴퓨터공학과는 and/for동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두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단순 명제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52년 12월 25일 뭐 언젠지 모르겠지만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때 대전 유성구 덕명동 날씨는 맑거나 눈이 내린다. 그러면은 앞에 보시면은 날씨는 맑거나 그리고 피가 있고 또는 눈이 내린다 이렇게 Q로 이루어져 있죠. 즉 두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합성 명제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논리 연산자는 단순 명제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기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로지컬 오퍼레이터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 한번 슥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기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약간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지만 연산자의 이름과 개념을 보시면은 똑같이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not이라는 연산자, and라는 연산자, or라는 연산자, XOR 이라는 연산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C 언어를 배울 때도 한 번씩은 다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논리 연산자에 해당하는 것들이고요. 특히나 이제 비트 연산자를 배울 때 조금 더 자세히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AND 연산 같은 경우는 난 연산은 C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썼었죠. 1의 낫은 0이고 그리고 0의 낫은 1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죠. BT 연산을 할 때는 우리가
이러한 연산을 썼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연산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AND 연산 같은 경우는 1과 1의 AND는 1이다. 즉 두 개가 모두 1일 경우에 두 개가 모두 참일 때 참이라는 값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만 참을 가져도 이 결과는 참이었죠. 둘 다 0일 때, 둘 다 false일 때만 0이라는 결과를 냈던 게 바로 O와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C 언어에서 배울 때에는 이 XOR 연산자를 이렇게 썼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참일 때 참이라는 것을 반환하는 그러한 연산자가 됐었고요. 근데 이러한 C에서 이용했던 연산자들은 지금은 이제 잠시 잊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본 이산수학에서 그리고 표현하는 기호들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연산자 4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두 가지만 조금 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건 명제를 만들 때 쓰는 조건을 의미하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바로 함축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이 화살표가 되겠는데요. P이면 Q이다. if the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방 조건 명제를 만들 때에도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뻗은 화살표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은 if and only if 해가지고 IFF로 보통 약자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P이면 Q이고 그리고 Q이면 P이다.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아우를 때 이제 쌍방 조건 명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특히 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다뤘던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성 명제를 구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개의 논리 연산자가 쓰일 수가 있어요. 근데 논리 연산자를 포함하는 합성 명제에서 괄호가 없을 경우에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의해 실행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트루스 테이블을 직접 그려보셔도 괜찮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음 페이지부터는 각각의 논리 연산자를 이용해서 명제를 다시 만들어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의 시간이 조금 된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한번 멈췄다가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훈이었습니다.